저는 입시와 진학에 관련된 정보는 학생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는 부모님의 역할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게 이런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그것만 하더라도 부모님으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입시 정보를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모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의 역할을 오히려 못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이들 이렇게 지켜보면 제대로 헤쳐나가려면 그런 가정에서의 안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정보라는 게, 입시 정보라는 게 사실은 부모님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동시에 설명을 하면 아무리 이해력이 좋고 열심히 공부하신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또는 정보력이 빠른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현재 특히 이제 대입의 수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 세대 때는, 부모 세대 때는 사실 그 평가 기준이라든지 준비 방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획일적이었는데 지금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도 좀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애들이 더 빨리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의 인생이잖아요. 본인 인생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결국에는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맞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최종 선택을 할 때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아이들은 잘 모르고 부모님만 막 공부하러 다니시고 진학 정보를 공부하러 다니시고 이건 뭔가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애들이 공부하느라 시간이 어딨냐, 부모가 좀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것들 좀 알아봐야 한다 정도는 부모님이 알아보시고 아이가 좀 필요로 하면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지인이라든지 또는 뭐 사설 컨설팅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라든지 교육청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거 거기까지는 해주시는 것까지 이해돼요. 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정보를 찾아서 공부하고 그걸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건 아이의 몫이라는 거죠. 어, 그래야 나중에 대학을 가더라도 본인한테 맞는 선택을 하고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뭔가 굉장히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 그렇게 가는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제가 직접 컨설팅 한 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 준비를 잘해가지고 잘 간 아이들을 수소문해서 실제로 그 친구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흔히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그런 대학 라인에 간 친구들 중에서 의외로 정말 혼자 준비한 애들도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물론 학교가 그런 진학 정보를 좀 잘 체계적으로 제공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그런 학교를 다녀서 또는 또 본인도 그런 걸 소화할 수 있을 정도 역량이 돼서 그런 것들이 잘 조합돼서 대학을 간 친구도 있지만은 정말 지방에 뭐 이렇게 진짜 촌에서 그런 것도 잘 없고 한데 스스로 알아보고 막 인터넷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저 그런 것 막 뒤져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알아보고 또 궁금한 건 또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명문대 최상위권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컨설팅 할 때 그런 친구들 통해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우리 학생들한테 컨설팅 해줄 때도 정말 이렇게 왜 수시 제도를 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학생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약한 학교들, 그 지방에 그런 곳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도 컨설팅 해줄 때 앞서 인터뷰했던 애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불모지에서 본인이 열심히 알아보고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학생부를 또 이렇게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친구들의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컨설팅에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친구 있어요. 어,
그 지금 현재 그 이제 어디 간지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아무튼 그 이 친구가 지방에서 정말 불모지에서 학종을 챙겨가서 정말 이제 의치 한약수 계열 일단 갔어요. 이제 그 계열에서는 최고의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이렇게 뭐 입시 정보와 관련해서 저한테 아무것도 하신 게 없고 딱 한 가지 뭐 그와 관련된 건 딱 한 가지만 해주셨어요. 뭐냐면 나중에 그 면접 볼 때 걔가 이제 다중민이 면접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잠시 이렇게 그 특강을 받았대요. 그때 그 돈이 좀 비쌌대요. 자기 말로는. 그래서 그 돈만 대줬다는 거야. 그 외에는 자기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꽤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낸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애들 집에서 잘 먹고, 또 잘 자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또 말 못할 고민이 없는지 일단 좀 눈치 좀 보시고, 그리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꾸짖으시고, 뭐 이렇게 저는 딱 그것만 해주셔도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대입 관련해서 아이가 스스로 준비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유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걸 아주 이제 익숙하게 할 줄 알아야 고등학교 가서도 그게 된다고요. 근데 왜 지금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가서도 어머님들이 더 막 정보에 왜 쫓아다니시고 그러시는 이유가 아이가 스스로 안 하니까 어머니가 보시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두면 애가 바보로 커요, 바보로.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애로 키워야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집안의 지원도 빵빵하고 머리도 좋고, 뭐 선행, 심화 이런 것들 정말 열심히 시키려고 노력하신 부모님 밑에서도 고등학교 가서 생각보다 이렇게 안 나온 친구들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나중에 보면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없어. 엄마가 다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게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이제 뭐 공부를 하면 자기 숙제 자기가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도 숙제를 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난 이렇게 하니까 더 잘 외워져. 난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더 잘 풀렸어. 나는 요 정도 공부를 하고 요 정도 잠을 자야 내가 좀 낮에 집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착오도 해보고, 뭐 중간고사 때도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시간이 좀 많이 쫓겼어. 이 과목은 요런 파트가 나오면 내가 좀 시간 배분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해봐야 경험이 쌓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높은 과제가 나왔을 때 또 스스로 적용을 해보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정말 이게 좀 안타까운 사례들은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 밥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 주듯이 공부를 시킨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숙제 같은 것도 뭐 중학교 중간고사 굉장히 쉽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학업 역량이 뛰어나지 않아도 90점에서 100점 나오는 거 쉬워요,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것도 막 외웠는지 부모님이 확인하시려고 진짜 막 아이 하나하나 일일이 외웠는지 체크하시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외워야 된다는 거를 부모님이 막 일일이 터치하시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보면은 애 수업을 녹음을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다가 필기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 애 바보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못하더라도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 방과 후에 학원하고 부모님한테 시달리니까 정작 학교 가서는 제대로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 나오는 방법은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그 기본이 돼야 돼요.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내신에 나오는 거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대로 공부를 해야지 내신이 잘 나와요. 학원은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거꾸로 해도 내신이 그런저런 나오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그 방법이 통할 줄 알고 학교 가서 졸고 집중 안 하고 필기 똑바로 안 하고 그다음 방과 후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부모님이 또 외웠는지 또 확인하시고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학교 가서도 부모님이 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설사 운 좋게 대학을 간다 한들 걔네가 완전히 그 뭘 하겠어요. 그 대학 가서도 또 누가 챙겨줘야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 가서 챙겨줘서 공부를 만약에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 칩시다. 저는 일단은 적응 못한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누가 챙겨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취업해서는 어떡할 건데요? 취업해서도 회사 서류 작성하고 일하는 거 부모님이 끝까지 챙겨주실 건가요? 그럴 자신 있고 얘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다 이거 해줄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애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다 챙겨주시고. 근데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어른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명문대 대학을 보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명문대를 보내고 싶은 그 마음도 어디서 나옵니까? 아이가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갔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할 줄 아는 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취업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 간판보다는 역량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물론 이건 업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이고, 결국에는 아이가 갖춰야 될 거는 그냥 겉만 번지르한 대학 간판이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요즘 이제 메디컬 열풍이 불어서 뭐 의대 가면 다 해결되고 약대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 가서 공부는 그냥 거저 하나요? 스스로 해낼 수,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기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못 쫓아가요. 대학 가면 더 심하고 의대 정도 상위권 대학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거는. 그런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가서 자녀 필기 대신해주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정중하게.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죠. 막 안타깝고. 근데 못 따라갑니다. 어머니들이. 고2부터는 좀 어려워요. 고1 때까지는 이게 좀 쉬워서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 좀 잘 하셨던 분들 좀 하시는데 고2부터는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는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선을 정해서 하셔야 되고요. 무슨 대학을 못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뭐 본인이 계획을 세웠는데 또는 뭐 몇 시에 자기로 했는데 스마트폰 계속 보고 안 자고 이런 거는 혼내야 되죠. 근데 너 무슨 대학 몇 등급 이상 내려가면 안 되고 몇 등급 이상 내려가면 무슨 대학 못 가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잔소리는 정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죄로 키우는 것.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아이를 도와주셔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이로 큰다면 어떤 대학을 가든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스스로 할지도 모르는 애가 뭘 사회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독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너무 그래서 너무 아까운 애들이 너무도 머리도 좋고 이렇게 뭐 밝고 부모님 지원도 빵빵하게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안 나온 애들은 거의 다 어릴 때 그렇게 키운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뭐 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오냐오냐 해주고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 못하고 혼낼 거는 못 혼내고 혼내면 안 되는 걸 혼내고 압박 주면 안 되는 걸 압박 주고 해주면 안 되는 걸 해주고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입시 정보를 쫓아가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부모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 케어라든지 가치관이나 그런 태도에 대한 교육 여기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